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과정 안내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은품 보고서 만들기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를 다루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와 같은 텍스트 함수를 활용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안전하게 비식별화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인 처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right, mid 함수는 텍스트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기본 함수입니다. 각각 왼쪽, 오른쪽, 중간을 의미하고요. 셀에 입력된 문자열에서 지정한 위치에 문자를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고객명부터 사은품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명의 이름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중간 이름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열 삼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파일을 보면은 고객명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객의 정보를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건데요. 고객명 가운데 글자를 먼저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열 3셀을 선택하여 왼쪽 데이터 추출하는 함수를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fx 마법사를 눌러서요. left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범주에 left 함수를 찾아서 실행하도록 할게요. left 인수 대화창이 나오시면요. 그럼 텍스트 박스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데요. 지금 시트 보고서 시트인데 고객 주문 현황 시트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고객명에 해당하는 비열 3셀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해당 데이터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할 거예요. 1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열 3셀 고객명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왼쪽 글자 하나만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글자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식 입력줄 마지막 영역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엔드 연산자 추가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추가할게요. 키보드의 미음과 한자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미음과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모양 보일까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수식줄에 보면 엔드 연산자 뒤에 동그라미 모양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기 때문에 항상 앞뒤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 하셨다면 엔터 버튼 한번 눌러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성함 뒤에 특수기호 하나 들어왔을까요? 그럼 마지막 글자는 나타나도록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함수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비열 3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로 오셔서 엔드 연산자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셀의 오른쪽 데이터를 뽑아오기 위해서는 오른쪽 함수인 라이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상자의 함수 삼각형 단추를 눌러서 라이트 함수가 보이면 선택하고요. 보이지 않으면 함수 추가 눌러서 텍스트 범주에서 라이트 함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마법사 창이 실행이 됐을 거고요.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고객 주문 현황 시트에 고객명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에서 첫 글자를 뽑아올 거라 1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첫 번째 비열 3행에 있는 고객명의 이름은 고객 정보가 가려졌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워볼까요?
D열 3셀 채우기 렌들에서 더블 클릭해서 모든 데이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주민등록번호를 가려보도록 할 건데, 성별을 알 수 있는 영역까지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보호 조치하도록 할게요. C열 3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 보이면 되니까 left 함수를 한번 불러올까요? fx 마법사를 실행하시고 텍스트 범주에 left 함수 찾아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left 마법사 창이 열리면 텍스트 박스에다가 그대로 고객 주문 현황에 주민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할 건지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성별을 알 수 있는 영역인 8번째까지 표기할 거야 라고 숫자 8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8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뒤에는 별표 처리로 숨겨볼까요? 정보를. 그럼 셀 그대로 유지하고 수식 입력줄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 제일 마지막에다가 클릭하고요. 엔드 연산자로 추가를 하고요. 자니까 큰 따옴표 유지하시고요. 별표를 4번만 추가할게요. 마무리도 큰 따옴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셨다면 엔터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 처리로 가려지면서 개인정보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기 마지막에 있는 고객명까지 주민번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성별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추출할 2열 3셀을 선택하고요. 조건을 입력하는 if 함수부터 먼저 불러올게요. fx 눌러서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 if 함수를 찾아서 마법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인수창이 나타나면은 첫 번째 조건부터 입력을 할게요. 우리가 성별을 알 수 있는 거는 주민번호에서 1로 시작하냐, 2로 시작하냐. 지금 여기 데이터는 1과 2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1일 경우는 남자, 2일 경우는 여자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 1이야, 2야 라고 되어 있는 이 지는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8번째 지한단 말이에요. 8번째에서 한 글자만 뽑아오세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가 아니라 중간 문자열을 뽑아오는 mid 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mid 함수 불러오셔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시작하는 한 글자를 추출하세요 라고 수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들어 갑니다. 왼쪽 상단 이름 상자에서 삼각형 단추 눌러서요. mid 함수 보이시면 클릭하고 열어놓도록 할게요. mid 마법사가 열리면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C열 3셀을 선택하고요. 이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시작하는 한 글자만 뽑아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후 확인을 누르면 안 되고요. 아직 if 함수 수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여기 if 보이시죠? 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조건을 마무리하러 갈게요. 중간 텍스트 열 함수를 뽑아오는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시작하는 한 글자를 뽑아온 게 뭐예요? 라고 써줘야겠죠. 한 글자를 뽑아온 게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분은 참값이 나왔어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남자라고 하고요. 만족하지 못하면 여자라고 하면 되겠죠. 참값에다가 남이라고 쓰고요.
여라고 씁시다. 입력이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성별이 남자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셀 포인터 위치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은품을 추출해 보도록 할까요? F13셀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사은품 목록이라고 보이죠. 이 사은품 목록에 따른 사은품을 어떤 사은품을 받는지 우리 F10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사은품 목록을 보니까 행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 등급을 보면 D, S, G, P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근데 D열에 보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hlookup에다가 미드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F13셀을 선택하고요. fx 마법사를 눌러서 hlookup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마법사가 열리면 우리 여기 기준이 되는 값을 미드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름 상자 삼각형 단추를 눌러서 미드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함수가 열리면 텍스트의 기준값인 고객 등급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고객 등급의 첫 번째에서 시작하는 한 글자만 뽑아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 수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상단 수식 입력줄에 hlookup 함수 보이시죠? 클릭하세요. 그럼 마법사가 hlookup으로 바뀌었어요. 기준값 됐고요. 테이블 범위는 여러분들 사은품 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은품 목록 전체 범위 지정하고 F4번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추출해야 되는 거는 사은품이기 때문에 이 목록에 보면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보이세요? 우리는 사은품이니까 이 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옵션에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첫 번째 분은 플래티넘이고 플래티넘은 1:1 코칭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셀 포인터를 이용해서 마지막 분 데이터까지 모두 채워 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커피 기프트콘부터 1:1 코칭까지 등급에 따른 사은품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F열에 사은품 표시되는 거 확인 다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고객명도 방금 전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린다던가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가린다던가 할 거고요. 성별도 표기할 건데 요번에는요. 1900년도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0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함께 알아보고요. 포인트 점수라던가 등급이라던가 상품권은 어떻게 표시할 건지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정리할게요. 그럼 먼저 고객명부터 개인정보 보호시켜 볼게요. 강민준이란 이름에서 가운데 이름은 하트 표시로 보호시켜 줍시다. 그러면 첫 글자와 마지막 이름은 라이트 함수와 레프트 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가운데는 특수 문자를 하트로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시작해 볼게요. 비열 3셀을 선택합니다. 레프트 함수 먼저 불러올까요? fx 눌러서 레프트 함수를 선택하고요. 그럼 텍스트 영역에서요. 고객 포인트 현황이 고객명을 선택하고요. 그럼 강민준 하고 들어오는데요. 왼쪽에서 첫 글자만 뽑아올 거야 하고 1이라고 입력할까요?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럼 고객명에서 왼쪽에서 첫 글자를 뽑아오니까 첫 글자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숨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합니다. 수식 입력 줄로 가서 마지막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추가를 할 거고요. 특수 문자에 하트를 하나 넣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자니까 큰 따옴표부터 먼저 붙여주고요. 키보드에 미음과 한자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미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기호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미음 안에 이런 기호가 숨어 있어요 라고 전체가 다 보여요. 그중 하트 아이콘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마음에 드는 클릭. 그럼 수식줄에 하트 삽입되는 거 확인이 돼요. 큰 따옴표 넣어서 마무리는 해줘야겠죠? 엔터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첫 글자 하트 이렇게 두 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글자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AND 연산자 추가하고요. 이름 상자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텍스트 박스에 오셔서 고객 포인트 현황 시트에 고객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고객명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한다 라고 알려줍시다.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고객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표현됐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채워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보이고 가운데 이름은 하트 처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도 해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성별까지만 표현하고 나머지는요. 별표 처리를 아까와 동일하게 4번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클릭하세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fx 눌러서 왼쪽 열 추출하는 함수인 레프트를 불러오고요. 고객 포인트 현황 시트의 주민번호를 클릭합니다. 성별을 알 수 있는 위치는 8번째가 되겠죠. 8번째까지 표현해줘 라고 알려주고 다 되셨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 이제 보세요. 마지막은 별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수식줄에 가셔서 클릭하고 AND 연산자 추가하시고요. 별표를 4번만 표현해 줍시다. 다 되셨다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주민번호가 완성되었을 것 같고 셀 포인터 더블 클릭하셔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주민번호까지 개인정보 보호돼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성별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주민번호를 살펴보면은 성별이 1, 2, 3이 보이네요. 1, 2, 3만 보이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남자, 2 여자 맞아요. 그럼 3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했던 성별 표기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럼 천천히 한 번 더 조건을 적으면 되니까 따라오도록 하세요. 2열 3세를 선택을 하고요. 우선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if 함수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도 남자고 3도 남자예요. 그래서 오화 함수를 먼저 불러오고 중간열 함수를 추가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화 함수 추가하러 갑니다. 이름상자 함수 옆에 삼각형 눌러서 오화 함수를 찾아서 클릭한다. 오화 마법사가 열리면은요. 여기다가 조건을 만들 건데 바로 미드 함수 추가해서 만들 거예요. 다시 한번 이름상자 함수 삼각형 누르고 그 함수 불러오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정하러 갑니다. 주민번호 클릭. 8번째에서 한 글자만 뽑아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당연히 안 돼요. 우리 수식줄에 보면은 오화함수 있어요. 오화함수로 가서 마무리 해줄게요. 한 글자를 뽑은 게 1이야 라고 알려줍시다. 조건 하나 끝났고요. 하나의 조건을 더 만들러 갈 거예요. 사실 이거 복사해서 붙이고 수정하면 되는데 그대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저기 이름상자 삼각형 누르고 다시 한번 미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해 주세요 라고 썼고요. 다시 한번 오화함수 수식줄이에요. 수식줄에서 오화함수를 선택하면 두 번째 조건이 들어왔어요. 또 두 번째 조건은 이번에는 3이야. 이러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참인데 하나는 거짓이야.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또 확인을 누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수식줄에 if 함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조건을 만족했어요. 1이냐 3이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남자가 되겠죠. 그럼 참값에다가 남이라고 쓰고요. 1과 3이 아니야. 그럼 여자가 되겠죠. 그럼 여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은 남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모두 채워볼게요. 1과 3은 남자, 2는 여자가 나오면 맞아요. 그럼 성별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죠. 그럼 포인트 완성하러 가겠습니다. 이 포인트는요. 고객 포인트 현황 시트에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다 모으면 돼요. 평균 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2열 3세를 선택을 하고요. 평균을 계산해주는 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럼 에버리지는요. 수식 탭에 자동 합계의 평균 눌러주면 편해요. 클릭하니까 에버리지 함수가 추가가 되었고요. 범위 지정하러 갑니다. 고객 포인트 현황 시트에 와서 전반기와 후반기 포인트를 범위 잡습니다. 범위 다 잡으셨다면 엔터 버튼 눌러줄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고객님은 3600이라는 포인트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등급을 계산을 하도록 할 건데요. F열 3셀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등급 기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급 기준표를 보니까 어때요? 열 기준이니까 찾기 참조 함수 중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함수 한번 불러볼까요? X 누르셔서 vlookup 함수 찾아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값은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테이블 범위는요, 등급 기준표에 있는 이 포인트와 등급이 되겠죠. 범위를 잘 잡고 채울 거니까 절대 참조 주소인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 번호는 어떻게 돼요? 등급을 계산할 거니까 기준표에서 등급은 세 번째 열에 있네요. 3이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옵션은요. 비슷한 값을 추출하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쓰지 마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첫 번째 고객분의 등급은 패밀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는요. 상품권도 완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상품권은 다이아몬드 등급만 상품권을 수령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등급은 빈 셀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GR3셀을 선택하시고 FX 눌러서 조건부터 만들어 하겠습니다. 함수 찾아서 열어주고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왼쪽 열에서 추출하면 되겠죠. 등급을. 왼쪽 열에서 한 글자만 추출했을 때 그게 다이아몬드이면 상품권을 지급할 거야.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오는 레프트 함수를 추가하러 갈게요. 왼쪽 이름 상자에서 레프트 함수를 찾아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가 열리면 등급을 선택하고요. 이 등급에서 왼쪽에서 첫 글자만 뽑아주세요 라고 쓸 겁니다. 이러고 완성하시면 안 되고요. if 함수로 들어가셔야겠죠. 첫 글자를 뽑았을 때 얘가 다이아몬드면 되겠죠. 뒤에다 클릭하고 equal 문자니까 큰 따옴표 넣어주셔야 돼요. 등급이라는 데이터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뽑아왔을 때 D로 시작하냐 이렇게 조건을 쓴 거예요. D로 시작한다면 상품권을 지급한다 라고 써주세요. 상품권. 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빈 셀로 만듭시다. 빈 셀은 큰 따옴표를 였다 닫았다 해주시면 빈 셀이 완성이 돼요.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첫 번째 분은 패밀리니까 당연히 상품권 지급이 안 되겠죠. 이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까요? 더블 클릭. 그럼 여기 회원분들 중에서는 상품권 지급할 분들이요. 3분이 계시네요. 나머지는 빈 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이런 정말 개인정보가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안전하게 비식별화하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겠죠. 잘 실무에서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